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 2장,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요 과목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목적, 이제 요거를 볼 건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가치, 그 다음에 윤리는 뭔가, 요런 개념들이 좀 비슷비슷한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가치, 윤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 요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비슷비슷한 개념들이지만 또 다른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신경 쓰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죠. 항상 사회복지에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그래서 협의의 개념은 뭐냐면 시설의 개념이 아닌 개념이다. 그래서 비시설적인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설 이러면 생활시설이 아닌 곳,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설은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이 아닌 곳, 그러니까 재가적인 곳, 그쵸? 지역사회는 재가복지를 포함한 어떤 그런 지역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시설 환경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설 보호와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차원의 개념, 그 다음에 포괄적인 개념이며 지역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인데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상화와 사회통합과 그 다음에 탈시설화.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처음에는 이것이 1950년대 덴마크, 1960년대 스웨덴에서 정신지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정신지체인의 생활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해서 대두된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삶, 그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 그쵸?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이 삶에 이제 비주류 사람들이 있죠. 비주류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일로 끌어들여서 비슷하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쵸? 왜?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회사 갈 사람은 회사 가고, 그쵸? 이렇게, 나름대로, 정상적인 사람의, 하루, 그쵸? 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루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주일의 삶의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한 달, 그쵸? 1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의 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비주류 사람들, 특히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그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정상화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 특히 지적 장애인들,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에서 생활하지 말고 집에서, 그쵸?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해주자. 이게 바로 이제 정상화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정상화, 그 다음에 탈시설화, 그 다음에 사회통합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정상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지적장애인들이, 그쵸? 우리가 지적장애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쵸? 지역사회, 지금 여태까지는,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시설에서. 그쵸? 시설에서 생활을 했는데, 시설에서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일반인들하고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쵸? 따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시설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일반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이 주류 안에. 그쵸? 이 주류라는 사람들 속으로, 이 지적장애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주류의 사람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받아들여줘야, 그쵸? 받아들여주고, 이해를 해주고, 수용을 해줘야, 이게 이 사람들을 튕겨내지 않고 같이 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주류의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사느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인들을 같이 살자.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이 지적장애인만이 아니라 이제 비주류죠. 보통 이 지적장애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비주류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 요보호자들. 그쵸? 요보호자들이 같이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쵸?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회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통합이 되려면 이해와 수용.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주류 사람들의 이해와 수용이 있어야 사회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 시설에서, 이 사회통합을 하고 싶고 정상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원하는 개념이 바로 탈시설화죠. 탈시설화. 그러니까 탈시설화는 이 반대 개념이 바로 지역사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호, 재가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이제 기본이 되는 지역사회 보호, 재가 보호. 그러니까 이 정상화, 탈시설화, 그 다음에 사회통합. 요것은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라 연계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그래서 우리가 정상화, 사회통합, 탈시설화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념은 주민참여입니다. 우리가 주민참여는 뒷부분에 가서 더 많이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일단은 주민참여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원리고요. 주민참여로 인해서 결국은 지방의 어떤 지역복지의 문제가 그쵸? 더 잘 해결되고 지방의 지역복지가 더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민 참여죠. 그쵸? 그래서 주민 참여는, 이렇게 지방의 어떤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역기능도 있다라는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민참여와 주민운동 시간에 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지역복지로 나가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설은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죠. 그쵸?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시설 안에 있으면 서비스를 다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시설이 아닌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탈시설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집에 있게 되거든요. 재가. 그쵸? 재가 상태가 되면은, 서비스가 아무래도, 산재가 되겠죠. 그쵸? 서비스가 원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이제 이것이, 여러 곳으로 막 흩어져서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여기 재가에 있는 요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쵸? 필요한 만큼 연결해주는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보호자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보호자가 소년소녀 가장이다. 소년소녀 가장일 때는 또 그거에 맞는, 그쵸? 소년소녀 가장에게 맞는 서비스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무슨 공부라든가 또는 결연이라든가 또는 급식이라든가 또는 멘토, 그쵸? 부모님도 안 계실 수 있으니까 멘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야 되고, 그쵸? 또 만약에 이 요보호자가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또 가야 됩니까? 예를 들면 건강 요양 서비스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이라든가, 그쵸? 그 다음에 정서 서비스, 말벗 같은 거, 그쵸? 혼자 계시니까 굉장히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서 서비스, 그쵸? 정서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가야 되겠죠. 그쵸? 정서 서비스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시설에 있으면 그 시설의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설은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놓잖아요. 노인이면 노인요양원, 그쵸? 장애인이면은 장애인 서비스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재가에 계신 분들은 이게 다 달라요. 대상자가. 그쵸? 그러니까 이 대상자에 따라서 요보호자의 대상에 따라서 소년소녀 가장이냐 독거노인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 서비스의 내용을 골라갖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얘는 이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복지는 연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연계 개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지역사회 안에, 그쵸? 지역사회 안에 다 산재해 있죠. 그래서 그 산재해 있는 것을 지역사회 전문가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이 네트워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특징은 그래서 예방성입니다. 예방성. 왜? 지역사회복지 예방성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생활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견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미리 해결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통합성, 서비스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포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성은 원스톱 서비스의 패키지화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락, 조정, 합의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네트워크 설명한 것처럼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용을 하는 사람은 이제 여러 방면에서,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측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자 측면은 포괄성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